1월 3일에는 피의자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2025년 1월 3일 공수처에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실시간 방송 이런 것을 통해서 지켜보았듯이 이 집행에 실패한 것은 피의자 윤석열 측의 무장 집단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나중에 신문 방송으로 우리가 보았죠. 버스를 이렇게 대놓고 이 영장 집행을 하러 간 검사, 군 검찰 이런 사람들을 이 사이에다가 마치 덫에 가두듯이 밀어 넣은 다음에 주위를 온통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로 완전히 채워서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든 사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국가공권력 영장 집행을 하러 간 사람들이 갇혀버린 것이죠. 이것을 법률적으로는 체포라고 합니다. 국가 공권력, 법을 집행하러 온 사람들을 체포하는 죄를 지은 것이죠. 이들이 한남동, 이제는 내전 그랬는데 전쟁할 때 전자입니다. 나라 안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 이 내전이 벌어진 내전 집단인 윤석열 측, 거기에서 저지른 일입니다. 여기에 군대가 또 나왔죠. 경찰 경비대도 여럿이 있었고, 그리고 경호대, 이 경호대는 특별한 신체적으로 무술을 하고 사람을 제압하고 하는 그런 능력을 최대치로 기른 그런 능력자들입니다. 이들이 영장 집행을 못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여기에 무기가 있었다고 하죠. 총기, 화기가 있었고 무장 차량, 전술 차량이 동원됐다. 이 전술 차량이 있다는 것은 군사작전을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흔히 관저라고 부르는 이곳을 무슨 1급 기밀이 있는 곳이다 이러면서 대한민국 법이 집행되지 못하게 했는데, 이번에 공수처가 집행에 실패하는 과정을 보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죠. 그러려니 했지만 과연 그랬구나.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경호처 박종준 처장, 그 다음에 대통령실
대통령실의 그 실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이들이 서로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면서 뒤로 손을 맞추고 말을 맞추고 그렇게 해서 탄핵 심판이라든지 이 내란죄의 그 수사, 군인들의 그 군사 반란에 관한 그런 수사, 이런 것들을 서로 그야말로 한 팀으로 공조하고 있구나, 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는 누구든지 승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영장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군대나 경찰, 경호대를 풀어서 그 집행을 방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 전 세계의 언론이 이상하다, 한국이 저런 나라구나, 한국은 지금 반군하고 그 이전에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측의 반군하고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을 집행하려고 하는 대한민국하고 이렇게, 그러니 윤석열 측에서 무기와 군대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구나, 세계 언론들이 다들 깜짝깜짝 놀랐다고 지금 나오고 있죠. 어떻게 영장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이 변호사의 입이 아니라 군대와 무기와 이런 것이냐. 거기다가 현재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것을 도와서 이 영장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한남동 관저에 어쨌든 부대를 그쪽으로 이동해라, 부대 파견을 해라 하고 명령을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발됐죠. 그 명령은 법에 어긋나는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 받은 공무원들이 이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를 받고 여기에 군을 투입을 하게 되면 투입을 한 사람이 내란, 내전의 공범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판단을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됐죠. 처음에 공수처가 피의자 윤석열을 체포한다 하고 가면서 국민들이, 아마 상당수의 국민들이 이거를 지켜봤던 것으로 아는데, 오전 7시 18분에 관저 앞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때 진입을 시도하고 8시 02분에 그 경계선 안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올라갔는데 관저 200m 앞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졌죠. 여기서 이러한 무장 집단에게 둘러싸여서 체포당한 상태에서 설득을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여기에서 5시간 30분 이렇게 대치해 있는데 몸싸움을 했다고 하는데, 정당한
법을 집행하려고 올라가는데 그쪽에서 몸으로 부딪힌 것은 공격한 겁니다. 지금에 와서 경호처에서 어디 문이 부서졌느니 뭐가 어떻느니라고 하는데 법을 집행하는데 위법하게 저항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하소연은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니까. 이렇게 5시간 30분 동안 대치하다가 이 공수처 여기 처장이 오동훈 처장입니다. 이만큼을 있다가 도저히 위험해서 이들이 그 폭력을 사용하고 무기를 가지고 있고 다중의 위력을 가지고 실제로 몸을 부딪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위험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영장 집행을 중지한다고 밝힙니다. 5시간 30분이 경과한 이 시간이 언제냐 하면은 오후 1시 30분입니다. 국민들은 너무나 이쪽에서 막대한 그런 인력을 가지고 무기도 가지고 이렇게 막고 나서는 것도 있지만 국가 공권력이 이러한 무력 앞에 실패하고 돌아섰다는데 많이 낙담했습니다. 좀 더 해볼 수는 없었던 것일까? 이랬죠. 오동훈 처장은 오후 1시 30분에 지금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집행을 중지하고 이 이 구역을 빠져나온 것이 오후 2시입니다. 퇴각했다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거리를 통제하는데 2,700명 경찰이 그 임무를 담당했고 버스들이 한쪽 차선을 다 차지했죠. 그렇게 대대적인 법 집행에 나섰는데 결국은 이렇게 물러서고 말았다. 그래서 성미 급한 국민들은 오동훈 처장이 힘이 없다, 무력하다, 이렇게 기운 빠진 소리를 했고 시위대는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피의자 윤석열 측에서는 공수처가 원래 그렇지 매갈이 없어서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대한민국의 공수처가 이때 올라간 사람들이 그래도 근 100명 된다고 했죠. 맨손으로 올라갔는데 이렇게 윤석열의 포악한 광포한 무력, 무장 집단 앞에서 대한민국의 법이 꺾이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 봤습니다. 전 국민이 봤습니다. 그리고 세계 언론이 봤습니다.
다른 나라들 세계의 그 방송 화면을 보면 그야말로 들끓고 있습니다. 영장을 무시하다니, 영장을 무력화하다니, 이 영장이라는 것은 사법권의 징표입니다.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됐든 또 일찍부터 이러한 제도가 발달했던 국가에서는 왕도 이 영장 앞에서는 승복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윤석열이 무력화해버린 것이죠. 영장까지 거. 이 공수처장, 경호처장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출석하라고 하니까 바빠서 못 간다고 했답니다. 이들은 지금 승리감에 도취해 있습니다. 총을 가진 자, 칼을 가진 자의 오만이죠. 그런데 다시 생각해 봅시다. 공수처의 오동훈 처장은 판사 출신입니다. 판사와 검사는 싸우는 방법이 다릅니다. 방식이 다른 것이죠. 오동훈 처장은 판사가, 재판관이 이게 악이다 라고 느끼는 우리 피부에 통각이 있죠. 이게 악이라고 느끼는 이 감각, 그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재판관은 판단을 할 때 항상 그렇게 보는 것이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면서 스스로 찾아내는 겁니다. 오동훈 처장이 판사 출신, 그 사람은 판사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수사를 하고 범인을 추적하는 데는 그렇게 뛰어난 능력 발휘를 못할지도 모르지만 수사를 해서 이루고자 하는 성과가 무엇입니까? 유죄의 심증이 가는 범죄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게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아마도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는 능력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고 다시 보면 2025년 1월 3일 공수처가 아침부터 그 수천 명을 경찰을 데리고 가서 도로를 통제하고 그리고 몇 시간에 걸쳐서 힘겹게 올라가서 체포당하고 몸으로 공격을 당하고 무기를 들고 있는 것도 보고 그리고 결국은 포기하고 돌아서 나오는 이 과정이 눈앞에 보이는 듯이 선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 세계에서 주시하면서 오히려 보면 영국의 BBC 같은 데는 계속 우리나라처럼 이것을 실방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들 본 것이죠.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도구로 내란을 일으켰을 때,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우리는 다들 화면을 보면서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1월 3일도 똑같았습니다. 이 한남동의 윤석열 집단이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포함해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다들 보았죠. 세계가 봤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일이 있고 나서 미국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헌법에 따라서 이번 일이 처리되기를 바란다. 거기에 협력해라.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란범 편을 들어서 지금 하던 짓을 중지해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2025년 1월 3일은 헌법재판소에서 제2회 변론 준비기일이 열린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바로 1월 3일 오후 2시에 준비기일이 열렸다는 것이죠.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의 폐악질을 5시간 반 동안 봤다고 해야 하겠죠. 다 보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공수처 오동훈 처장이 중지를 밝힌 것이 오후 1시 30분입니다. 헌재 준비기일 열리기 30분 전. 그리고 한남동 관저에서 퇴각한 것이 오후 2시입니다. 헌재 준비기일이 열리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저 현실 자체를 그냥 보여준 것이죠. 브이로그입니다. 1월 3일 이 과정을 지켜본 모든 사람은 윤석열이 얼마나 파렴치한지, 저 윤석열에게서 당장 대통령이라는 그 직함, 직무는 정지됐지만 그 직함을 떼어내지 않으면 이렇게 군대를 사병처럼, 경찰, 경호대를 개인의 사병처럼 이렇게 끌어들여서 동원을 해서 국법 질서를 무력화시키는 위험한 인물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것을 모두에게 목격시켜 준 것이죠. 당장 시급한 것은 이런 윤석열에게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직함, 이 이름을 떼어내는 일이다. 정말 화급하다. 이게 붙어 있으면 있는 만큼 대한민국은 위태롭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이죠. 대통령의 직함을 떼는 것은 탄핵 심판에서 인용 판결을 하는 겁니다. 인용 결정. 인용 결정은 파면을 하게 되죠. 대통령 파면이
시급하다.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이렇게 무장 집단을 가지고 대한민국 법질서를 유린하는 자가 윤석열이다. 그것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공수처 오동훈 처장이 이것을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지난번 1월 3일 나는 대한민국의 국가 공권력이 1패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고치겠습니다. 오동훈 처장은 대한민국의 법이 준수되어야 하는 그 필요성을 몸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풀이하겠습니다. 윤석열이 이긴 게 아니었다. 공수처가 낮 1시 30분에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한 것은 나약해서 그런 게 아니었다. 그래도 됐기 때문에, 알아야 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